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ETF 이야기와 비트코인 ETF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요. 7일 앞으로 나왔다. 현재 게리 겐슬러 공식 트윗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트윗이 올라왔었을 때 SC가 하기 싫은 내용을 승인해야 할 때 종종 올라오는 말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분명히 ETF 승인에 따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이제 비토 선물 ETF 승인하기 4일 전에 비슷한 액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과거와 지금의 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레이스케일이 SC와 충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ETF의 최종 장애물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과거에는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소통을 해서 이제 되었다라는 건 이제 이거 제대로 상품을 통과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11월 달에 어차피 있어봐야 뭐가 있냐를 좀 봐야 되겠죠. 이제 17일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통과가 될지는 전 솔직히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차라리 1월달 추이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된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가장 끝자락 한 3월, 4월달 꽉 채워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가 텀이 월등하게 깁니다. 과거에는 매 달마다 한 달이나 2달 사이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텀이 솔직히 11월 때 요거 제끼면 지금 거의 2달 이상에 있는 터울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기대감이다 뭐다 하면서 올리기에는 누가 작업치기에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VC 라이트 스피드 팩션이 3,7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출범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금의 20%를 투자한 상태라고 했는데 스타트업 시드 투자, 시리즈 A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에 있는 이 자금 대부분 코인 좀 유망하는 쪽으로 좀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일본의 노무라 암호화폐 자회사 기관용 이더리움 펀드를 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더리움도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트윗에 따른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심사 정식 요청하는 서류로서 블랙록이 델라웨어주 기업의 등록 웹사이트에 등록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ETF 요것도 빨리 될 수 있다. 이더리움 ETF도 빨리 될 수 있다. 이제 비트코인 딱 되자마자 그거 그대로 해왔던 그런 모든 상품 설명서를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똑같이 뭐 통과가 되겠죠. 뭐 안 될 확률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이 클레이튼도 그 전 SEC 위원장이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는 이분도 그만큼 같은 업력을 충분히 준비를 해왔던 사람인데 뭐 지금은 이제 나와서 말하기가 편해지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번 ETF 승인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제 거의 초읽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기정사실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그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도 총 비트코인의 총액이 거래소에 들어오는 총액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좀 저는 꺼림칙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도 테더 빼놓고서는 자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났던 코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으로 좀 볼 수가 있냐면, 비트코인의 현물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는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선물에 있는 형태가 월등하게 기여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썩 그게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선물에 있는 기여도가 월등하게 많이 끼쳤기 때문에 선물로 인해서 많이 가격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없으니 선물에서 조그만한 적은 돈으로 호가를 몇 개씩을 더 많이 올려버릴 수 있을 만한 촉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이 가격대를 방어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이 위치에서 현물에 있는 거래소에 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발행 비중이 월등하게 높여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다소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너무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는 비중도 본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또 비트코인이 올라왔던 부분에 있었을 때 또 도미넌스가 또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왔다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었을 때 대부분 거래가 비트코인으로 거래했던 빈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들어오진 않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알트코인으로 거래를 또 하면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 자금은 일시적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지금 올라가는 가격대가 버텨주는 건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즉 지금에 있는 이 시점에서도 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괜찮네요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더 큰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에 있는 총량이 좀 변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자금 유입도 좀 많이 있어야 되면서 선물에 있는 기여 비율이 좀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만 본다고 하면 막 서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야 이제 더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런 점도 좀 보시면서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곱박스가 유믹스 부분이 요즘 실적이 개선이 되고 나서 유믹스 분위기도 좀 변화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믹스 가격 추이 보면 미쳤습니다. 요즘 유믹스도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믹스 가격도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딨냐? 왜 안 나와? 웨이브가 나오지? 1인치가 나오고, 아무튼 이믹스 가격도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 맞긴 합니다. 맞으면서 또 곱박스가 상장을 했는데 이 규제 위반의 강도가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뭐 3개월 제한하고 주의 초크 해봐야 뭐 무슨 이 정도는 뭐 껌값이죠. 이거 해놓고 상장시키고 그냥 수수료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원금을 잃으면 절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잃어놓고 이제 이 다음 거 내 이 복구하려면 이 정도 자금이 필요하는데 지금 잠깐 요행을 좀 하기 위해서 검증도 안 된 트레이딩을 해서 빨리 이거 복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검증, 그러니까 투자 시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해서 트레이딩에 있는 나의 등급, 게임에서도 등급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급 안에 내가 만족할 등급이 나왔으면
그냥 꾸준하게 그냥 짤짤이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거 검증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분위기에서 가장 좋을 때 검증한다라고 쳐서 이 돈 다 날라가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박탈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왜냐, 불장인데 내 친구 잘 되는 꼴은 또 우리나라 민족 특징상 또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 웬만하면 좀 무던하게 좀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 현물 거래만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에 있는 비중을 월등하게 지금 높이는 시점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자기만의 전략을 갖고 왔지만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상이 안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그런 생각으로 진입했던 사람들이 다 재물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해놓고 뭐 라운드 올라갈 때마다 내가 주인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듣고 싶지는 않겠지만 매번 각인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져 있으면 투자가 있었을 때 아주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불장 다 지나갈 때가 더 충격이 크거든요. 예, 충격이 커요. 왜냐, 남들 다 먹는데 내가 시드가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못 먹었어. 이 정도밖에 복구를 못했어.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 대비해서는 올랐다라고 해서도 현물 거래 위주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행동은 절대적으로 지금은 삼가를 해야 된다. 그거 하락장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선물을 하락장에 하시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불장 올라올 때 하는 거는 솔직히 더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 오랫동안 이 구간이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휘저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 구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게 벌써 한 2년은 넘게 쉬었어요. 네,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계속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검증이 끝나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자기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